안녕하세요. 미국 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입니다. 오늘은 슬림하고 날씬한 이상적인 콧볼 성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콧볼이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코끝을 콧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를 콧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말은 콧볼, 여기가 콧볼이죠. 그래서 이 콧볼을 수술하는 방법은 콧대의 폭과 코끝의 높이와 비교했을 때 콧볼이 넓은 거죠, 또는 콧구멍이 큰 거예요. 이걸 수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콧볼이 넓은 경우 있죠. 넓은 경우에는 콧볼을 줄여야겠죠. 줄일 때 쓰는 방법이 콧볼의 둘레가 길기 때문에 줄여주기 위해서는 바닥 쪽으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모아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옆에서 봤을 때 이 콧볼이 코 기둥보다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처져 있는 분들은 콧볼을 안쪽에서 살짝 올려주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끔 콧볼 안쪽으로 해서 콧볼을 줄인다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콧볼 안쪽에 양쪽에 바닥에 절개를 가해서 실로 이 콧볼 바닥을 이렇게 묶어주는 수술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실제적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꼬매졌기 때문에 이렇게 좁아지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웃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웃겠죠. 근데 묶어놓은 실이 가만히 있을까요? 크게 몇 번 웃으면 터질 확률이 있어요. 실제로 이 수술을 개발한, 이 수술을 논문에 게재한 미국인 의사도 재발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묶어주는 수술이 약간 풀릴 거를 고려해서 오버 커렉션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풀릴지를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쪽으로 콧볼을 모아주는 수술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콧볼이 넓은 분들이 절개가 안쪽으로 한다는 말에 현혹돼서 안쪽으로 절개를 하면 흉터가 안 보이니까 효과는 그대로이면서 흉터가 안 보이는 새로운 수술 방법이라고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수술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사실은 코 수술을 많이 하는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재발의 확률이 높고 모양 자체가 어색하고, 이게 만약에 모아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된다면 웃을 때 콧볼이 모아진 대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옆으로 주름이 쫙 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아니고 너무 많이 조여서도 안 돼요. 이 방법으로 조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조적인 역할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콧볼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콧대나 코끝의 폭에 비해서 콧볼이 넓은 경우에요. 이걸 줄여야겠죠. 줄이려면 이 바닥으로 콧볼을 절제를 해서 이렇게 줄여서 모아주는 거예요. 이게 콧볼 수술이에요. 근데 가끔 복코인 경우에 코끝이 전체적으로 크잖아요. 이거를 콧볼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콧볼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피부가 두껍고 넓은데 콧볼만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끝이 더 둥그레 보여요. 그래서 복코이면서 콧볼이 넓은 환자들은요, 코끝을 약간 높이고 연골을 모아주고 필요하다면 코끝 쪽에 있는 지방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콧볼을 수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코 기둥 아래쪽으로 절개하기도 하고 코 바닥 쪽에 이 콧볼 바닥 쪽으로 절개를 하기도 하는데, 안 남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덜 남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 특히 피부 안쪽에 있는 봉합을 정확하게 벌어지지 않게 수술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닥과 요 콧볼과 만나는 요 부위가 흉터가 이렇게 노칭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이버전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서로 함몰되지 않게 안쪽에서 잘 꼬매주는 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콧구멍 비대칭을 콧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콧구멍의 비대칭은 첫 번째, 양쪽 얼굴 바닥의 뼈가 한쪽은 조금 함몰이 되어 있고 한쪽은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비대칭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기둥, 코 기둥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콧구멍이 짝짝이로 보이는 경우예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콧볼을 줄인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틀어져 있는 건 해결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수술하다 보면 나중에 제대로 교정을 하고 싶어도 콧볼은 잘라내고 나면 붙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콧구멍이 짝짝이다 그러면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따라서 정확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쉴 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바깥쪽에 밸브가 있는데, 이 콧구멍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숨쉬기 힘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콧볼을 줄이더라도 이게 이렇게 아주 줄일 수는 없어요. 물론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줄이면 성형외과 의사 하면 안 되죠. 기능적으로
콧볼을 줄여서 숨쉬기 힘들 정도로 한다는 거는 의사의 상식에 반하는 그 정도의 수술이에요. 일반적으로 콧볼을 살짝 줄인다고 해서 코 숨쉬기 힘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가 전체적으로 복코이면서 피부가 두꺼운데 콧구멍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코가 이제 전체로 크니까 콧볼을 줄인 거예요. 콧구멍은 되게 작은데 전체적으로 코는 크지만 콧구멍은 작고 피부가 두꺼운데 줄였잖아요. 콧구멍이 너무 작아진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복코이면서 코가 넓은데 콧구멍이 작다, 이런 경우에는 콧볼을 줄이는 수술을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콧구멍이 너무 작아져요. 오히려 이 콧볼의 바깥쪽 이 폭을 줄이는 수술이 있어요. 이 폭을 오히려 줄여서 콧구멍을 넓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코가 크다고 콧볼을 줄이면 콧구멍이 작으신 분들은 더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콧볼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양쪽 미간에서 수직으로 선을 쭉 내렸을 때 이 선이 콧볼보다 반쪽에 있으면 또는 콧볼과 맞닿으면 약간 콧볼이 넓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콧볼을 조금 하면 비율이 좀 맞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커요. 둘레가 크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콧구멍이 너무 크면 안 예쁘기 때문에 약간 줄여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가 살이 많고 두꺼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도 크고, 그런 경우에는 구멍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코끝을 높이면서 코끝을 슬림하게 하면서 동시에 콧볼은 줄여주는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일반적으로 콧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콧볼 수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콧볼만 수술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가 얇으면서 코가 넓은 분들은 많지가 않고 피부가 두꺼우면서 코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콧볼 수술하면서 코끝 지방을 제거한다든지 동시에 높여주는 수술, 연골을 이식해서 올려주는, 기둥을 대서 올려주는 그 수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콧볼 수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심플한 수술인 것 같지만 콧볼을 한번 제거하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콧볼 수술을 해야 될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상적이고 날씬한 콧볼 성형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고 성형외과 강은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